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덴타스장 전문가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우리 최근에 한 5, 6개월 정도, 결국에는 5개월 동안 시장이 이제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월봉을 좀 봤을 때, 결국에는 5개월 동안 음봉을 띄웠거든요. 5개월 연속 음봉을 띈 거는, 아마 08년도 이후에 처음일 거예요. 그리고 그 전에는 IMF 때쯤, 그죠? IMF 때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,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처음일 건데, 5개월 연속 음봉은, 뭐 중간에 한 번이라도, 한 달이라도 잠깐 양봉으로 쉬었다가 다시 또 음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, 근데 5개월이라는 하락 기간 동안은, 우리는 사실 2020년도 이후는요, 20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만땅 거의 2년이죠. 20년, 21년도 지금 끝자락에 와 있으니까. 최근 2년의 시간을 살펴보면은 참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.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오르면 더 간다. 내리면 더 빠진다.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오르면 괜히 한번 하락 한번 맞춰보겠다고 이거 어디까지 빠질 거다. 빠져서 쌍바닥을 그리니 뭐니 뭐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해요. 뭐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들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뷰가 그렇다면은 존중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저처럼 전문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뭐 개인 채널에서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건데 기사, 뭐 언론, 보도 이런 데까지 막 싹 다 떠들어대면서 여기서 뭐 어쩌니 저쩌니 막 그렇게 해서 뭐 뷰를 이야기해주고 공유해주는 건 좋은데 너무 자극적인 기사들을 좀 많이 써요. 그죠? 그러면은 초보 투자자분들은 괜히 팔게 돼요. 안 팔면 더 갈 종목을 그런 데서 더 팔게 돼요. 그러면 그러고 바짝 최근에 한 4개월 정도? 요 정도 놓고 봤을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? 최근에 가는 놈들이 더 가요. 가는 놈들을 안 팔고 내버려 둬야 더 갑니다. 그죠? 그리고 그 가는 놈들이 한번 겁을 줘요. 중간에. 무슨 겁을 주냐? 고점을 찍고 고점 되면 한번 크게 뺐다가 뺀 만큼 더 올려요.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들었던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, 그죠? 그리고 쏠림 현상, 이런 것들이 포인트였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대세적인 폭등을 보인 이 최근의 섹터와 테마들을 놓고 보시면 그 중에서 신고가를 가고 뚫었는데 또 뚫고 가고 또 뚫고 가고 쉬었는데 한 번 또 열어가고 단순하게 메타버스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더 갈까 더 갈까? 그건 진짜 더 갈까?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돼요. 근데 LG이노텍처럼 혹은 2차전지처럼 실적을 동반하고 밸류가 저렴한 기업들은요.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그림 보셨죠? 그렇게 목표 주가가 저 위에 있을 때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왔다 했는데 그래도 또 계속 그죠? 그러면 LG이노텍 무조건 그렇게 똑같이 가란 그림 법은 없어요.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도 밸류가 너무나 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도 마땅한 종목인데 여기가 비싸다라고 함부로 논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. 비싸 보이는 종목들을 의심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주가가 올라요. 그게 최근에 시장 몇 개월 동안 흐름이라고요.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? 그러면 이걸 기준 잡을 수 있는 게 뭐야? 뭐 때문에 올랐는지를 알고 그 뭐 때문에 오른 것에 맞게끔 포지션을 취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. 차트적으로 여기가 어디가 뭐 저항이고 여기가 지지인데 여기를 못 버티면은 어떻게 되고 여기를 뚫으면 더 가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? 거기를 뚫었으니까 가고 있는 거고 거기를 못 지키고 빠지니까 더 빠지는 거고 당연한 거잖아요. 지지점에서 지지를 못하면 주가가 당연히 빠질 것이고 여기 지지 성공해야 주가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. 당연한 거죠. 거기를 지켰으니까 시세가 안 무너지니까는 반등이 나오겠죠. 여기 지지를 만약에 못해서 깨진다. 그러면 주가 이거 많이 빠진다. 당연한 거예요. 지지점을 못 지키면은 주가가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. 저항? 여기서 저항을 여기 이거 돌파 못하면, 이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면 얘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 못 나옵니다. 당연하지. 돌파 못했으니까 당연히 밑으로 빠지는 거지. 그죠? 이렇게만 분석을 하는 타 채널 혹은 증권 방송 많이 봤어요. 저거는 좀 그렇더라고요. 전반적으로 몇 가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. 잘 생각해보세요. 아시겠죠? 지금 시장의 색깔이 뭐고 이 종목이 지금 좋은 게 뭔지를 왜 자꾸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주가 가격은 30만 원에 와 있는데 뭐가 싸다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. 아시겠죠?
자, 영상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리기 앞서서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, 요즘에 여러분들 구독 그래도 많이 눌러주고 계신데요. 이제 진짜로 뭐 10만까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근데 이건 뭐 개인적인 욕심일 수는 있지만 저도 한번 또 10만 유튜버, 저희는 유튜브로 수익이 없어요, 여러분들. 저희 광고 안 넣잖아요. 저희는 광고가 없기 때문에. 저희 회사 자체가 광고인데 뭐 무슨 광고를 넣어요. 그래서 유튜브로 발생하는 수익은 없는데 명성이죠, 그냥. 그죠? 그래서 한번 저도 저의 개인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원래는 올해 유튜브 이제 10만 구독자 달성하는 게 목표였는데 아직 그거까지는 조금 버거워 보이긴 하나 많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열심히 할 테니까요.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. 자, 한번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LG노텍의 주가 흐름입니다. 놓고 보시면은요, 2020년도 3월 달에 저점이 74,000원 정도인데, 그죠?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30만 5천원 수준에 와 있어요. 물론 많이 올랐다면은 많이 올랐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. 근데 21년도에 평균치 가격 대비해서 오른 거 보면은 지금 50%밖에 안 올랐어요. 대략적으로 한 21만 5천원, 22만원 선상이 지금 중심 가격이 될 것 같아요. 2020년도에만 실적을 놓고, 주가의 평균치를 보면. 지금 여기 이거 오르기 전에. 그죠? 오르기 전에 평균가를 21만원에서 22만원 사이에요. 그러면 지금 50%밖에 안 갔어요.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. 애플의 XR 기기라든지, 애플 아이폰이라든지, 또 반대로 또 그러니까 애플과의 어떤 그런 협업 관계,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돈독하고, 애플이 그만큼 성장세를 보이고 많은 기기들을 판매하고 새로운 기기들을 또 개발해서 판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게 LG 이노텍이다. 그리고 이번에 지금 실적, 중요한 건 실적이에요. 실적이 없이 가는 거는 거품이 그만큼 빨리 꺼질 수도 있어요. 그죠? 이번에 실적 어때요? 4분기 실적 예상 전망치가 영업이익 4,387억 원 정도로 일단은 가이던스가 잡혀 있습니다. 매출액 4.9조 정도. 분기 역대 사상 최고 실적으로 아주 화려하게 이번 2021년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20년도의 실적, 19년도의 실적, 18년도 보시면 꾸준하게, 매년 꾸준하게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. 아주 좋은 그림으로 가고 있는데, 이런 그림 속에서도 주가가 이제서야 터지기 시작했고, 이번 최종 이런 가격대, 2021년도 평균 가격 대비 이제 50% 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내 줬습니다. 근데 적어도 단순 계산해도 80% 이상의 영업이익이 점프를 보여주는데, 조금 여기서 제한적인 상승이라고 한다면 뭐냐면은, 그러니까 위에서 자리는 잡을 수 있을 거예요. 지금 가격이라든지 뭐 조금 더 위라든지 위에서 자리는 잡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, 이게 조금 더 퍼포먼스 있게 나오기 잠깐은 좀 제한적일 수 있을 만한 게 뭐냐면 2022년도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21년 대비해서 그렇게 큰 폭으로 성장하진 못해요. 그리고 23년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.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로 가야 된다는 거죠. 그렇게 놓고 봤을 때 22년도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모멘텀으로다가 커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?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수급이죠. 근데 이 수급이라는 게, 두 번째는 모멘텀이 있어야지 수급이 붙어줘요. 근데 이 모멘텀을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. 실적이 있을 수 있고요, 개별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실적이 되고 이슈가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뭐가 붙으면 되는데, 2021년도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까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잖아요. 그 이슈를 통해서 2022년도에 실적이 잠시 쉬어가는 이런 이 국면을 모멘텀으로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.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실적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구간을 모멘텀으로 살려서 곱게 펴줘 버려라.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? 대략적으로 그림을 본다면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일단은 올해에 정말 가파르게 이 성장을 좀 보였기 때문에, 그래서 내년은 조금은 주춤할 수도 있다. 근데 뭐 이거를 뭐 오히려 피크 찍고 빠지는 유형이 아니라 이 정도의 선상을 좀 유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또 경쟁사들에서의 여러 가지 생산 차질이 계속 있었죠. 원가에 부담된다든지 또 물류, 대란, 반제품이나 원자재들을 입고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고, 이러면서 아이폰 자체도 생산량을 굉장히 감축을 했었고요, 실제로. 근데도 오히려 또 폴더블이 굉장히 또 흥행하면서 많이 팔렸고, 애플의 고객들을 많이 뺏어는 갔는데 다시 도로바꿔서 애플로 또 돌아갑니다. 그죠? 역시 매니아들은 매니아들이에요. 그러면서 신규 아이템들을, 제품들을 여러 가지를 또 애플이 출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. 그죠? 그리고 아이폰 13 시리즈가 사실은요, LG노텍이 이렇게 주가가 좀 한번 이렇게 빠졌을 당시에 아이폰 13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릴 것 같다. 너무 바뀐 게 없고 가격만 비싸다. 이거 너무 양아치 같지 않냐? 애플 고객사들, 애플 매니아들을 호구로 하냐? 막 이랬었어요. 근데
어라? 예상보다 너무 잘 팔렸어. 그죠? 저도 Z 플립을 쓰다가 한 달을 안 쓰고 아이폰 13으로 왔습니다. 네. 왜냐면 이거는 뭐 삼성을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그 속도나 이 터치 디스플레이의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조금 안 맞았어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쁜데 플립도 너무 이뻤는데 이번에 3 있잖아요. 이번에 나온 거. 저는 핸드폰을 신규 핸드폰이 나오면 계속 바꾸는 편이에요. 저는 자급제 폰으로 계속 기기를 저는 바꿨습니다.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아이폰을 다시 좀 돌아와서 11 때 써보고 이제 13을 다시 돌아와서 쓰는데 만족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역시 이래서 애플 하는 거고 이래서 매니아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그냥 몸소 느끼고 있어요. 절대 삼성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. 그렇지만 편의 기능들이라든지 다양한 기술력들은 그래도 삼성이 또 우위에 있긴 한 것 같아요. 편리적인 부분이라든지. 근데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또 버벅거림이라든지 이런 기본기에 조금 처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.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또 애플이 이번에 중국에서도 사상 첫 점유율 1위에 올랐어요. 왜냐면 화웨이가 미중 간의 갈등성에서 화웨이가 뭐 반도체를 또 막 어떻게 제재받고 규제받고 하면서 생산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,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아이폰 12 때와 13까지 여러 가지가 또 실적이 모멘텀으로 바라봤던 부분이 실적까지 반영이 되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주가도 오히려 한번 고점에서 이렇게 눌려줬지만 이런 구간들을 잘 사들이면 추가적인 신고가를 열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업사이드가 아직도 남아있다. 지금도 멀티플이 7배, 8배 수준밖에 안 돼요. 너무나 저렴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. 코스피 시장의 평균적인 PER도 못 미치는 레벨에 지금도 있다.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가격들로 계속 시세를 갖다 계단식으로 올려버려요. 신고가 가서 자리 잡고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열어줘 놓고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아니다. 뭐 40만원대 얘기했었나요? 45만원만까지 그렇게 얘기했나요? 갑니다. 또 꾸역꾸역 가요. 증권사에서 말한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. 그러고 이제는 2번이나 점프를 뛰었는데 가겠나? 근데 한번 조정받고 또 조정받는 구간에서 아래꼬리 40만원 말아 올리고 하더니 또 가요. 또 갑니다. 그죠? 이제 이러면서 밸류를 어느 정도 지가 찾아가야 될 그 키 맞추기의 밸류를 쫓아가요. 불과 2019년도에 44,000원 정도 하던 놈이 지금 10배 이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. 그게 뭐 때문에? 이 실적 가이던스 때문에. 실적 전망치가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나깨나 실적이다. 그리고 뭐?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. 그죠? 항상 말씀드리는 거. 후성 안 그랬어요? 후성 180배의 PER이었던 종목을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. 120%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. 수익권이 우리 VIP 회원님들.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도 보시면은 PER이 어디 있습니까?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. 그죠? 기본적인 이론이고 기본적인 원리예요. 누가 그러더라고요. 지금 PER 40배 50짜리를 왜 사냐? 그 비싼 걸. 어느 증권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. 이렇게 PER이 높은 주식을 왜 사냐? PER이 높은 주식을 사야 돼요. PER이 엄청나게 높은 주식을 앞으로 엄청나게 저렴해진다면 그 높을 때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단순하게 PER이 지금 몇 배라고 해서 무조건 뭐 비싸니 싸니? 그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PER 보는 방법이 두세 가지가 있어요. 지금처럼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실적이 좀 잘 못 나오다가 그래서 PER이 좀 높았는데 실적이 잘 못 나와서 높았는데 실적이 점점 잘 나오면서 PER이 낮아지는 경우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. 반대로 LG 이노텍처럼 주가는 못 가고 있었는데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PER이 너무 낮아. 그러면 적정 평균치의 PER도 못 미쳐서 평균치까지는 PER이 좀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는 종목들. 그죠? 그럼 얘네들은 실적은 가 있는데 주가가 못 갔기 때문에 주가가 이 PER을 따라가요. 유형이 다 틀립니다. 그리고 PER이 어느 수준에 어느 선상에 머물러 있냐에 따라서 목표치나 주가가 따라오느냐 PER이 따라오느냐 이거 다 틀려요. 보는 방향이 다 틀립니다. 근데 그냥 단순하게 PER이 40배짜리 주식을 왜 사냐? 증권방송 어디 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. 죄송하지만 저는 후성을 PER 180배에 샀습니다. 180배에 사서 9,800원일 때 사가지고 지금도 우리 회원님들은 들고 계세요. 160%, 170%까지 3개월, 몇 개월입니까? 한 4, 5개월 동안 이렇게 성과를 만들고 지금도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주식을 볼 때는
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단면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. LG이노텍 마찬가지입니다. 단면적으로 그냥 많이 올랐잖아. 밑에서부터 얼마 올랐잖아. 그게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입니까? 전 아니라고 봐요. 아직도 모멘텀이 많고 아직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저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띄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볼 때 확실하게 명확하게 무언가의 기준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그냥 많이 올랐어. 아이고 뭐 비싸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, 가치 투자 관점으로 주식을 보실 거면 확실하게 가치 투자를 하세요. 단타 관점으로 주식을 보실 거면 확실하게 단타를 치세요. 제발 확실하게 한 가지만 하세요. 이도 저도 아닌 거,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, 그건 2020년도에 끝났어요. 빅세일장 끝났습니다. 아무거나 사서 밖에다 갖다 내다 팔아도 돈을 다 벌 수 있는 시간대였어요. 지금은 끝났어요. 알짜배기들을 내가 선별해서 골라서 사야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에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런 것들을 하나씩 교육을 다 시켜드립니다. 뭐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리딩만 따라오시면 되고. 아시겠죠? VIP방에서 그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더 지나기 전에 이벤트도 좀 참여하시고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, 단타수장이 이렇게 열정 넘치게 정말 단타수장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한 1년 7개월 정도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기간 동안에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늘 매사에 진정성 있게, 저는 1년 단타수장 타이틀 달고 저 휴가도 한 번 안 가봤어요. 우리 회원님들 아실 거예요. 제가 한 번 좀 집에 상을 당한 적이 있어서 그때 쉰 거 말고는요, 그때 이제 몇 거래일 리딩을 못한 거 말고는요, 단 하루도 저는 리딩을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.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주식은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우리 회원님들도 한 분 한 분이 소중해요.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무언가를 당하고 뭐 불편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. 건전하지 못한 회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더욱더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다 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. 이 멘트마저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,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뭐 해드릴 수는 없지만, 저와 함께 하시는 수백 명의 회원님들이 저를 믿고 따라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. 아시겠죠? 같이 한번 좀 우리가 좋은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. 더 이상 엉뚱한 데에 몇백만 원씩 가입비 주고 하지 마시고요. 몇 프로 만들어준다 어쩐다 이상한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요. 현실적으로 제대로 하시는 분과, 또 제가 아닌 누군가가 또 있을 수 있겠죠. 그런 전문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010-221-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고 이벤트 잠깐 열어드릴 테니까 꼭 좀 참여하시고, 주말에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.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더해서 60일에 44만 원이면 어때요? 저렴하잖아요. 그죠? 440만 원 아니에요. 44만 원입니다. 두 달에 이벤트로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. 전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저는 한 달에 저도 더 많이 받겠죠.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니까. 아시겠죠?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. 주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,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, 그죠? 백신 맞으신 분들도 조심하시고, 아무튼 우리 건강하게 또 다음 주도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지금까지 단타수영 전문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